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계획 잡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 공부의 계획을 잘 잡을 수 있을까라는 거, 제가 계획을 잡을 때 쓰는 방법들을 한번 읽어보고요. 실제로 어떻게 계획을 잡을지는 다음 주에 한번 잡아볼게요. 이번 주는 제 책을 보면서 내용을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 뒤에 보이시죠? 나는 무조건 한 번에 합격한다에 나오는 책의 내용을 보면서 한번 우리 어떻게 계획을 잡아볼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나는 무조건 한 번에 합격한다 10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미 제가 책을 많이 나눠드렸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는 혼자만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 공부의 계획을 잡는 가장 기본적인 틀은 뭐냐? 역산법입니다. 역산법이 뭐냐? 하루에 얼마나 공부해야 될까? 네, 처음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요소다.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시험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자연히 정해지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이 학문의 공부와는 달라요. 학문의 공부와 달리 일정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일정 나왔죠? 국가직 시험 일정 나왔고 지방직 시험도 사실상 일정이 나온 셈이죠. 이렇게 시험 일정이 나오고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은 이제 정해졌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일단 날짜, 시험 본 날짜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남은 시간이 정해져요. 그래서 결국 시험이라는 것은 그 일정에 맞추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는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 집을 완공해야 하는 마감일에 따라 전체 공사 기간이 결정되고, 그럼 뭡니까? 하루에 쌓아야 될 벽돌의 양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량 해야 될 시간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어떻게 공부하고 무엇을 볼 것인가를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럼 부족한 거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조금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어떤 식으로 좀 탄탄하게 공부할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량이라는 거, 하루 공부량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시험에 데드라인이 있고 그 데드라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볼 건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공부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뭐 하루에 얼마나 보자. 대충 그렇게 그냥 이 정도 뭐 하루에 한 20페이지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공부해야 될 시간이 정해져 있다. 네,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하루 공부량을 정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 하나 일단 말씀해 드려야 되고, 요거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당연하지 않게 생각을 해요. 오늘 공부하기가 싫은데 하면은 전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공부를 하지 않으면 뭡니까? 전체적으로 해야 될 거에 중에서 일부가 집으로 비유하면 벽돌이 중간에 구멍이 뚫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구멍이 뚫리지 않고 집을 만들려면은 벽돌을 하루하루 똑같이 쌓아야 하듯이 공부도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잘 채워 나가야 되는 거고요. 이 전체 일정에 맞춰서 하루 양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전체량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냐, 어떻게 정할 거냐의 첫 번째 키가 뭐냐면 이겁니다. 시험 공부는 한 달 전까지 정리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정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리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 있는 제 책으로 따지면은 이런 요약 노트, 이렇게 요약 노트를 쓰던 뭐 퀵시트를 쓰던 정리를 끝내는 게 뭐다? 시험 한 달 전이다. 만약에 이제 4월 8일 날 시험을 본다. 2023년 4월 8일, 2023년 4월 8일 국가직 고급 시험을 본다 하면 뭡니까? 2023년 3월 8일까지 여러분들은 요 정리가 끝나야 돼요. 뭐 이걸 쓰든 다른 걸 쓰든 뭐 상관없어요. 뭐든지 여러 번 반복해야 될 책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책을 샀다. 저 이제
2023년 3월 8일에 이 책을 샀습니다. 라는 게 아니고 이 책을 여러 번 보시면서 내가 어떤 내용을 봐야 되고 이런 게 다 체크가 되고 기출 해독을 하면서 안에 필요한 내용도 다 넣어놔가지고 내 책을 만들어놔야 된다. 내가 본 손때에 묻은 책이 돼야 되는 겁니다. 3월 8일까지. 3월 8일까지 이미 이 책을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정리가 완전히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번 보면서 이제 정리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 책이든 아니면은 뭐 퀵시트로 정리를 하든 어쨌든 계속 돌려볼 자료예요. 한 달 전에는 한 달 동안 돌려볼 자료 계속해서 무한 반복할 자료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시험 공부는 한 달 전까지 정리를 끝내자. 시험 전날에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일주일 아니 하루만 더 있었어도 좋을 텐데. 시험 전날만 되면 매번 공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후회가 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시험 때마다 늘 같은 후회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후회를 줄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시험을 보기 한 달 전에 모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면 된다. 나머지 한 달은 정리한 내용을 반복하는 데 집중한다. 그러면 늘 반복하던 아쉬운 후회는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까지 그 단계에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짤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조금 계획이 밀리거나 앞서 본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 후회할 수 있다. 전형적인 패턴이다. 여러분들이 한 달 전까지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무한 반복할 책을 하나를 잡아서 정리를 완성시켜 놓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약 노트든 아니면 다른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기출 해독을 여러 번 하시면서 내용을 한 번씩 요약 노트 강의도 들으시든지 뭘 하면서 이렇게 쭉쭉 하나씩 봐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3월 8일까지는 자주 볼 책을 완벽히 만드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그 이후 한 달, 그러니까 2023년 3월 8일 이전에 공부해야 될 내용을 이제 잡아 나오시면 돼요. 그럼 2023년 3월 8일 전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무엇을 공부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딱 생각나는 게 뭐죠? 기출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기출 해독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뭐 모의고사도 좀 진도별 모의고사 같은 것도 풀어봐야 되는데 동영 모의고사 같은 것도 풀어봐야 되는데 요약 노트 강의를 들어가지고 요약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을 이제 산정을 하는 거예요. 합격 수기를 뭐 참고해도 좋습니다. 요약 노트 한번 봐서 정리하고 기출 문제집 3번, 5번 해독하고 진도별 모의고사 풀면서 한번 문제 풀어보고 또 여기에 있는 내용 이쪽으로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몇 번 봐야 될까? 난 기출문제집 이제 앞으로 3월 8일 전까지 한 3번 회독하고 난 요약노트 3번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정할 때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과목별로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잘 산정을 하셔야 돼요. 과목별로 강약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과목에 조금 비중을 많이 넣고 강한 과목은 빠르게 본다는 마음으로 조금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과목별로 얼마나 할지도 잘 산정을 해서 이거를 정해야 돼요. 어떤 책을 몇 번 볼지를 정해야 합니다. 지금 11월 15일이잖아요. 3월 8일까지 내가 행정학이면은 행정학 기출문제독을 몇 번 할 것이냐, 뭐 12월 말까지 3번 보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교표가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좀 아웃라인을 잡아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이드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주의 공부량을 도출을 하셔야 합니다. 한 주의 공부량을 도출하고요. 그 다음 요일별로 공부량을 산정하시면 되는데 주당 공부량으로 잡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12월 말까지 기출해독 3번 보겠다 라고 하면은 한 주에 몇 번 어느 정도 봐야 되느냐를 이제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일별로 시간을 배정해야 되는데 월, 금은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최대 공부량에 맞추어 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요일은 최대 공부량의 80%, 일요일은 30%, 이 정도 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20%와 70%
정도는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예상보다 못한 부분을 보충하는 시간으로 쓰던지 아니면은 휴식 시간으로 쓰던지 이런 식으로 한 90%니까 거의 하루를 쓸 수가 있죠. 토요일 20%, 일요일 70%, 그러니까 하루에 90%가 되죠. 시간은 남겨놓으시고 공부를 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배정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한 주 공부량을 도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계획 세우는 방법에 오늘의 세 줄 요약. 첫 번째, 시험 공부는 무조건 역산법으로 짜야 합니다.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 그 정해진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돌려서 얼마나 남았는지를 산정하고 공부 계획을 짜야 한다. 두 번째, 한 달 전 정리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계획을 세워야지 후회하지 않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정리를 끝내면 나머지 한 달은 자주 회독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회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은 기간에 맞추어서 한 주 공부량을 산정하고 한 주 공부량 안에서는 월금은 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하루 최대 공부량으로 배정을 하고, 금요일은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최대량의 80%, 일요일은 30% 정도 공부량을 배정하도록 합니다. 남은 시간은 컨디션 관리를 위한 시간 또는 계획이 밀렸을 때 추가로 공부하는 시간으로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한번 계획을 잡아 보는 것은 또 다음 주에 한번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